자, 오늘은 이 현대로템 요걸 분석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요걸 분석하려는 거 아니고, 자, 지금 이 화면 같은 경우에 이 현대로템의 이 수급 화면 같은 경우는 이게 동영상 분석 시간 동안에 무수히 많이 나왔던 화면이죠. 수없이 등장했던 화면입니다. 최근까지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여전히 똑같죠. 연기금과 사모펀드 투신이 같습니다. 왜 얘들은 항상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걸까요? 뭐가 있는 걸까요? 서로 톡을 해가지고 서로 모여가지고 머리 맞대고 한 군데 모여가지고 야 사자, 야 팔자, 이래가지고 의논해가지고 매매하는 걸까요? 이거 왜 이럴까요? 아니면 자, 투신 같은 경우는 투신의 가장 큰 손이 연기금이죠. 투신적인 이제 자산 운용사들 쭉 있고, 연기금이 이제 돈을 쭉 맡기지 않습니까? 배분해가지고 삼성 자산운용, 미래에셋 자산운용, 이렇게 각 자산 운용사들. 그래서 이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메인 쪽에 이 기업교 메인 화면 보면 각 운용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현황 같은 게 이렇게 쭉 나옵니다. 저게 위에 가보면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운용사별 보유 현황 이래가지고 쫙 이렇게 나와요. 자, 이렇게 나오면 연기금이 자 이래라 저래라 그래서 일도 하고 절도 하고 하라 그러고 이렇게 지시를 해가지고 그런 겁니까? 자, 연기금이 투신한테도 그렇게 지시를 하는 건 가능해요. 전체 투신은 안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상당수의 연기금이 돈을 맡겨놓은 투신에 압박을 하고, 이게 연기금이 우리가 이렇게 단타의 장세, 롱숏 장세로 이렇게 바뀐 게 언제부터냐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이게 맹박이 때,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연기금이 운용사들 평가를 일주일 단위로 줄여버리면서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롱숏이 그냥 딱 사모펀드, 한국형 해치펀드가 등장했을 때부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렇게 아주 작정을 하고 들어간 케이스라는 얘기를 드렸지 않습니까? 그건 가능한데, 연기금은요, 자, 투신한테는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치는데, 사모펀드한테는 연기금이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사모펀드한테는. 사모펀드하고 연기금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왜 항상 같죠? 왜 투신과 연기금과 사모펀드는 늘 같을까요? 매매 동향이. 그러면 틀림없이 이거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그 어느 쪽이거든 이게 실시간으로 체크를 하고 있대, 체크가 됐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연기금이 팔고 있다, 연기금이 사고 있다, 혹은 연기금이 팔고 있다. 이게 실시간으로 다 체크가 되고 있다. 어쨌든 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똑같은 상황을 매번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언제나 이렇게 똑같은 수없이 많은 종목에 똑같은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짜고 치는 흐름이 나왔던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기금이 두목이라서 아래로 이렇게 지시를 내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냐라고 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이제 구조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요. 자, 우리 연기금 같은 경우에 이제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이제 이게 구조가 확인이 될 텐데, 첫 번째로 우리 연기금 운용력들이 있죠. 그 연기금이 돈을 굴리는 데 있어서 이걸 전체를 다 자산 운용사에서 다 넘기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산 운용사에다가도 일정하게 이 돈을 맡겨가지고 내 대신 돈을 좀 굴려라 라고 맡기고, 그리고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줄일 놈은 줄이고 늘려줄 놈은 늘려주고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연기금 자체에도 운용 인력들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운용본부장이라고 하는 한국 이 펀드계에서는 가장 강력한 실세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 이사장 중요한 자리 아니죠. 연기금 운용본부장이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정권에 문재인 정부 때 같은 때 제가 문재인 정부를 민주당 지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욕했던 데는 그 이유가 있다라는 얘기 들었지 않습니까? 아니, 민주당 정부에서 왜 국민연금 이사장하고 거래소 이사장하고 국민연금 운용본부장을 MB라인 애들을 꼽아 갖다 박아놓냐고. MB 정부야? 자, 되돌아가서 지금 얘기를 드리면, 연기금의 운용본부가,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종종 수익률이 나오죠. 그래서 최대 수익률이나 연기금 수익률이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나도 연기금은 무조건 성과급을 받습니다. 연기금 운용력들은 무조건 성과급을 받아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대놓고 연기금 이사장이 국감에 나와가지고 직접 밝혔습니다.
왜 우리가 연기금 운용력들한테 마이너스 수익률이 났는데도 성과급을 지급을 하는지, 연기금 운용본부가 지방, 전주에 있죠. 지방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주지 않으면 상대적으로 우리가 민간보다도 보수를 그렇게 호하게 주지 못하는데, 성과급마저도 주지를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도 와서 일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아무도 와서 일을 하지 않으려 그러면 그냥 그 돈을 운용하지 말고 그냥 다 넘겨. 자산운용사에다가 다 넘겨. 그러면 산업 발전되고 얼마나 좋아. 금융업계도 커지고 좋지. 뭐 한다고 마이너스 실적이 나고 있는데 아무도 일을 안 하려고 그러는데 그걸 굳이 니네들이 하고 있냐고. 그거를 굳이 왜 니네들이 굳이 하고 있어? 굳이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두 번째, 자, 연기금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도 앞에 전제 조건 얘기를 드렸습니다. 연기금 수익률은 마이너스가 나도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들은 성과급을 받습니다. 지방에 일한다 그래서 근무 조건 열악하다고 해서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연기금에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국가적인 사명감에 의해서 일을 하고 있느냐? 그럴 리가 없죠. 절대로. 개 풀 뜯어 처먹는 소리고요. 작가는 소리고. 그러면 얘들은 왜 연기금에서 일을 하냐 그러면 그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다 자기들 스스로도 그렇게 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연기금은 지나가는 자리, 지나가는 자리요. 어디로 지나가는 자리요? 더 좋은 금융기관들, 자산운용사, 사모펀드, 연기금에 있는 지금 운용애들이 연기금에서 몇 년 정도 이렇게 펀드 매니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높은 연봉을 받고, 우리 법조 카르텔 같은 경우가 고법관에 와서 어떻게든지 버팅기고 앉아있다가 그리고 연수 채우고 나오면 로펌에서 고액의 대우받고 들어가죠. 로펌으로 스카웃돼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서는 또 들어가면 전관예우 이래가지고 무조건 승소를 하죠. 그러면 그렇게 전관예우로 들어온 애들 무조건 다 이기게 다 꽝꽝꽝꽝 승소 때려줬던 그 법관애들은 나중에 어떻게? 걔들이 또 나중에 임기 끝나고 나면 또 똑같이 로펌 이구주잖아요. 이거 그대로라고 얘기 드렸지 않습니까? 법조 카르텔 이게 그대로 들어있는 게 이게 연기금 카르텔이에요. 연기금 카르텔. 그러니까 연기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이 다 연기금 펀드 매니저 자리를 지나가는 자리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로 가기 위해서? 더 좋은 사모펀드 자산운용사에 고액 연봉을 받고 들어가기 위한 지나가는 자리. 자, 그러면 여러분이 연기금의 펀드 매니저입니다. 연기금에서 내가 뿌리 박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간 어쨌든 여기는 마이너스가 나도 일단 무조건 이 성과급을 주는 데니까 여기 받으면서 사모펀드나 자산운용사로 스카우트 되기를 내가 바라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자, 어차피 연기금 돈은 내 돈 아니에요. 그렇죠? 연기금 돈이 내 돈이에요? 그 돈이? 그래서 마이너스 나도 어차피 수익률 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옮겨갈 회사 애들하고 짝짝꿍을 해야지. 예? 내가 옮겨가는 회사들하고 짝짝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펀드 애들, 투신 애들, 얘들 하는 걸 연기금이 따라가는 겁니다. 연기금에서 연기금이 주도를 하는 게 아니고 연기금이 사모펀드 투신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자 이쪽에 있는 자산운용사가 사거나 팔거는 종목, 여기 A 자산운용사가 사거나 팔려는 종목, B 사모펀드가 사거나 파는 종목을 같이 사주고 같이 때려 팔아버리는 겁니다. 연기금이 후행으로. 그래야 얘들이 돈을 벌잖아요. 그래야 연기금 운용펀드 매니저들이 그리로 옮겨 들어가는 거고요. 지나가는 자리라며 옮겨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내가 가야 될 A 자산운용사가 열심히 때려 팔고 있고 B 사모펀드가 열심히 때려 팔고 있는데 연기금이 반대로 이걸 잔나게 사버려. NC처럼 잔나게 사버려. 이러면 쟤네들이 손실을 입죠. 스카우트 해가? 이 법조 카르텔하고 구조 똑같은 거라니까요. 이 연기금하고 사모펀드하고 얘네가 늘상 보면 웬만한 종목들은 다 이렇게 짝짝꿍이 되잖아요. 웬만한 종목들은입니다. 웬만한 대형주들은. 그래서 연기금이 아직도 소형주는 안 하고 대형주만 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사모펀드하고 투신해서 소형주를 안 하거든.
얘들은 대형주를 하는 기관이지 소형주를 하는 기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지금 PR 5배의 저평가주들이 4번이 깔려있고, 오늘도 지금 벌써 PR 5배 이하의 지금 저평가주 오늘 벌써 5개 봤죠. 오늘 벌써 5개를 봤습니다. 이거 100개 200개 바닥에 깔려있다라고 얘기 드렸잖아요. 못 오르죠. 손 안 대죠. 얘들이 손 안 대서 그래. 그래서 얘들이 들어오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연기금도 뒤에서 들어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기금이, 다시 한번 얘기 드립니다. 연기금이 주도하는 거 아닙니다. 연기금이 뒤따라가는 거예요. 사모펀드와 투신의 뒤를 따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나왔던 종목들, JS코프 같은 경우 쇼커버 누가 들어가 있나 한번 볼까요? 자, 여기 같은 경우에 보면 투신 사고요. 연기금 이제 고전에도 조금 샀는데, 저 앞쪽에 가서 보시죠. 얘들 사고요. 그리고 벌써 얘들 사고, 그리고 뒷받침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먼저 샀잖아요. 이렇게 먼저 사고요. 사고, 그리고 연기금이 국민돈 가지고 얘들 뒷바라지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익 많이 내시라고. 그리고 얘들이 파는 종목들 같은 경우 또 때려 팔아버리고요. 전체적인 기조 자체가 이 기조로 가는 거예요. 이런 기조로. 그래서 이 사모펀드나 투신에서 먼저 이렇게 들어가지고 커버돼서 들어오고, 그리고 뒤에 연기금이 붙는 종목들 같은 경우, 이 구조인 종목들 같은 경우 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급을 이걸 MTS로 이걸 볼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안 되면요, 이런 수급을 제공하는 증권사 HTS를 다운을 받아가지고 열어가지고 살펴보세요. MTS 같은 경우 열어보면 있을 겁니다. 각 기관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해서 얘들이 먼저 들어가고 연기금이 뒤에 따라붙는 이런 형태의 종목들 같은 경우는 거의 다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가 이 구조니까 실질적으로 사모펀드와 투신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연기금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야 얘들이 수익을 나고, 그리고 여기서 밀어줬던 이 연기금 운용자 펀드 매니저 새끼가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이리로 스카우트 돼 가지 않겠습니까? 뉴스를 검색해서 볼까요? 보여드리죠. 이게 제 개인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이건 공공연하게 다 알려져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건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이렇게 추론으로 그냥 소설 쓰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여기 이렇게 다 나오잖아요. 이렇게 원래 국민연금은 잠시 커리어 쌓는 곳, 국민연금 몸값으로 이게 징검 달리, 2023년 아이 그전에도 다 그래요. 이거 이게 지금 이게 언제부터 이랬는데, 전북 이전은 인력 유출 뭐 이런 소리들 하고, 그래서 전북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저걸 하게 들어. 이게 저 앞에서부터 얘기 들었잖아요. 지금 이거 10몇 년 전서부터 지금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원래. 자, 이게 그냥 이게 실제 진실이에요. 이게. 여기도 나오잖아요. 경력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로, 그 경력을 쌓기 위한 징검다리로 있으면서 그러면 이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건 넘어가려고 그러면 당연히 그쪽 애들하고 짝짝꿍 해주고 걔들 수익 나게 밀어줘야지. 내 돈도 아닌데.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만 아니에요. 이제 막장 드라마 쓰고 있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게 진실인 거예요. 그래서 맨날 이런 수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같은 경우는 해서 이걸 이용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찾아보시고, 그래서 종목들이 저평가되어도 올라온다라고 할 때 수급을 열어서 사모펀드나 투신이 먼저 들어가고 연기금이 뒤따라서 미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연기금이 밀어주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시고 사이사이 틈새로 이용해 가시기 바랍니다.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또 수급 분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이런 거 딱 분석해 가지고 또 다 알려드리죠. 그러니까 단타를 하더라도 우리 단타가 뭐 이러면 재료를 중심으로 이렇게 단타를 하는 경우도 있고 테마를 중심으로 단타를 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연락에 달리고 있는 다날 같은 경우에 그전엔 테마형 단타였죠. 지금 올라가는 건 테마가 아니고 재료 단타입니다. 테마색 재료. 그전에는 스테이블 코인 테마, 지금은 테마색이라고 이러면서 또 무슨 테마파크 이런 거 아닙니다. 싱가포르의 국부 펀드죠. 세계 최고의 공격수. 지금 재료야. 그래서 이게 수급 보고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차트상의 기술적 맥점 잡고 들어가는 단타, 재료 보고 따라 들어가는 단타, 테마 따라 도는 단타 다 틀려요. 이게 24분의 전문가들 스타일이 특기가 다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건 오르고에 들어오시면 다 도움을 받고 이익을 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오르고 활용하셔서 큰 돈 버십시오. 자, 이래서 아직도 이런 종목들이 널리고 깔리고 깔렸다. 그래서 우리 연기금한테 고마워야 된다라고 조금 전 종목에서도 얘기 들었죠. 연기금이 들어가서 대형주 들어가지고 단타만 칠 생각하는 바람에 당연히 벌써 저 위까지 올라 들어갔을 때 종목이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리는 종목이 깔렸거든요. 이제 그 종목도 들어와야 돼요. 이제 이런 종목도 이렇게 들어와야 될 때가 되었다는 얘기야. 지금 이 JS코퍼 이런 거 좀 전에 분석 나갔던 종목입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사상 최대 실적에 PER 2배가 뭐냐고. 당연히 들어와야지. 이런 게 100개가 넘어요. 고맙다 그래야 돼. 이제 들어오면서 이런 거 다 이래서 따블 날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다 이런 종목들 이제 아직도 100개 이상 남은 종목에서 따블 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오르고 도움 받으시고 전재투자TV 분석 잘 보시고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큰 수익 나가시기 바랍니다.